우리 주변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브랜드가 있다. 아침에 일어나 즐기는 한 잔의 커피 믹스, 점심에 방문하는 식당, 기갓길에 들리는 빵집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브랜드는 무언가를 팔고자 하는 기업 또는 개인이 마케팅의 일환으로 만들었다. 요즘 출시되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품질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 그러면 왜 비슷한 제품이라도 어떤 브랜드는 실패하고 어떤 브랜드는 성공하는 것일까?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오늘 소개할 책 홍성태 교수의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몇 년 전에 애플의 맥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중 더 우수한 운영체제가 어떤 건지 물으면 거의 이견이 없이 맥의 운영체제가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윈도우를 탑재한 PC를 사용했다. 이는 품질의 우수성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좋은 품질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이미지를 통해 인식을 만들어 주어야만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마케팅은 단순한 제품의 경쟁이 아니라 브랜드의 좋은 품질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과정이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심어가는 과정을 브랜딩이라 한다. 브랜딩 관리는 브랜드의 의미를 부여하는 브랜드 컨셉을 만드는 7가지 요소와 브랜드에 재미를 부여하는 브랜드 체험의 7가지 요소가 있다. 여기서는 브랜드 의미를 부여하는 브랜드 컨셉을 만드는 7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보자. 브랜드 컨셉을 제대로 도출하고 활용하려면 고객 지향성, 응축성, 창의성, 지속성, 조화성, 일관성, 보완성의 7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고객 지향성. 업의 본질,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다. 고객 지향적이라는 말은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고객의 관점에서 어떤 비즈니스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고객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업의 개념을 단순한 상품 판매업이 아니라 생활 제한업으로 정하여 지금보다 향상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는 기업으로 업의 개념을 설파하였다. 관점을 바꾸자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킬 새로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샘솟았다. 두 번째, 응축성. 응축해야 핵심이 보인다.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묘사가 아니라 무언가를 암시하는 은유적 표현을 할 때 사람들의 가슴에 더 와 닿는다. 초콜릿을 직접 묘사하면 갈색, 씁쓸한 맛이다. 여기에 컨셉을 응축하면 가을, 커피, 고뇌, 낙엽 등이 떠오른다. 그걸 더 응축하면 외로움이나 고독이 떠오른다. 고독의 맛 가나 초콜릿 이라는 명카피가 소비자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가나 초콜릿은 선두주자가 되었다. 응축은 단순히 짧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찾는 것이다. 세 번째, 창의성.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는 아마도 볼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사진은 미국 광고 대행사 협회에서 선정한 20세기의 가장 창의적인 인쇄 광고 중 하나이다. 어디에도 볼보라고 쓰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볼보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 디자인의 아이덴티티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창의성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창의성은 학습과 몰입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무심코 바라보다 만류인력을 생각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만류인력에 대해 연구하고 고심하던 중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아, 저것이 좋은 증거라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창의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그들이 이루어낸 성공은 바로 그들이 맛본 참담함 그리고 수많은 실패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치지 않고 몰입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지속성.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조차 볼보를 가장 안전한 자동차로 인식하는 이유는 창의적인 광고 덕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은 아니다. 볼보는 지난 40여 년간 지속적으로 안정성에 대한 광고를 해왔다. 성공을 위해서는 좋은 컨셉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제일 좋다. 그러나 조금 시원찮은 컨셉이나 디자인이라도 우왕좌왕하기보다는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기업이 결국에 이길 수 있다. 5번째, 조화성. 햄버거로 유인하고 콜라를 판다. 브랜드를 관리하는 큰 이유는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써 동일 브랜드를 공유하는 신제품의 성공 확률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를 브랜드 확장이라 한다. 브랜드를 쓰는 제품이 많아지면 균형 있게 품목을 배치해 품목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맥도날드의 대표 상품은 햄버거이다. 하지만 햄버거는 수익이 높은 상품이 아니다. 수익성은 낮지만 전시성이 높은 제품은 홍보용 제품이다. 맥도날드에서는 햄버거가 그런 용도이다. 그래서 햄버거가 900원 등 저가의 판매도 가능한 것이다. 맥도날드는 햄버거로 돈을 벌려는 게 아니고 손님을 끄는 홍보용이며 간판 제품이다. 프렌치 프라이드는 판매용 제품이다. 맥도날드의 대표 제품이라 전시성도 높지만 수익성도 높다. 그리고 음료는 맥도날드를 상징하는 전시 효과는 없지만 원가가 낮아 이익률이 아주 높은 수익용 제품이다. 한편으로 햄버거의 대용으로 판매하는 생선버거 또는 샐러드 등은 수익성도 낮고 전시성도 별로 없는 구색용이다. 이처럼 어떤 제품은 사람을 끌어오려는 목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팔기도 하고 어떤 제품은 알게 모르게 진짜 돈이 된다. 이런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강한 브랜드가 되려면 사람들의 머리에 간판 제품의 특징을 심어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그 간판 제품의 컨셉, 즉 홍보용 제품의 이미지로 그 브랜드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6번째, 일관성.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구성원들이 공유할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 이때 컨셉은 기업이 추구하려는 공통된 목표나 역할을 의미하게 된다. 기업에서 전사적으로 추구하는 업무의 성격과 목표에 맞는 확고한 컨셉을 정해 하부 조직에 일관되게 전달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7번째, 보완성. 위에서 아무리 죽어라고 일관성 있는 비전을 제시해도 정작 구성원들끼리 뭉치지 못하면, 즉 서로 업무를 보완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보완성이란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내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구성원들끼리 서로 도와서 기업의 사업 컨셉을 효과적으로 이루게 하는 것을 뜻한다. 회사의 비전과 컨셉이 분명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없고, 주인의식이 없는 구성원들과 기업 경영을 해가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브랜딩이란 그 차별성을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냐 하는 게임이다. 마케팅은 결국 사람들이 브랜드에 대해 어떤 마음을, 즉 어떤 인식을 갖게 하느냐가 핵심이다. 거의 동일한 DNA 구조임에도 0.1%의 차이 때문에 남녀가 확연하게 구별되듯이 제품의 작은 차이나 특징을 두드러진 차이로 인식시키는 것이 마케팅 차별화의 포인트일 것이다.